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최신 유형 기출문제 제10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시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의 문제를 잠시 살펴보면 A5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B13 했는데 제가 미리 셀에다가 색을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A5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B13에서 A13에서 B13 이렇게 4개의 영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하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범위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범위를 서로 다른 4개의 떨어진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죠. 처음에는 드래그. 자, 색상으로 표시된 부분을 처음에 2개 드래그, 그 다음부터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옆으로 2개 드래그.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자, 맞춤. 홈 탭에 가시면은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인 C4에서 G4.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에요. C4에서 G4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했으니까 C4에서 G4 블록 지정하시고요. 어디에 가셔서 글꼴 탭에 홈에 글꼴 탭에 글꼴 그룹에 가시면은 뭐가 있어요? 채우기 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표준색 노랑 해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이 바로 맑은 곳이 밑에 있죠? 굵게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입니다. A3에서 H13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테두리를 몇 번 쓰라는 거예요? 2번 하라는 거예요. 물론 셀 서식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미리 표시해 놨어요. 홈 탭에 가시면 네, 글꼴 그룹 안에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이 테두리를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한 번, 굵은 바깥쪽 한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A3에서 H13까지 블록 지정하시고요. 자, 홈 탭에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한 번, 다시 한번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5에서 B12예요. B5에서 B12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왕짜장면부터 메밀면까지 이 범위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 그랬어요. 이 범위의 이름을 지정하는 것은 2가지가 있었어요. 이 범위를 뭐 하시고 블럭으로 지정하고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어요. 이름 상자 가서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쓰는 것보다는 수식에 이름 정의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5에서 B12를 블럭 지정하시고요. 수식에 가셔서 이름 정의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왕짜장면이라고 나오죠? 그 이유는 여기가 옆에 셀이 2개의 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우시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제품명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의 이름을 정하고 나면 제품명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H7셀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중실선 하나 만들어 놨어요. H7셀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넣으라 그랬어요. 메모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모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게 먼저거든요. 이것을 항상 표시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메모 서식에 가서 크기를 자동 크기로 해서 우리가 일부러 수정하지 않도록 크기 조정하지 않아도 크기가 자동 설정되도록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989라고 하는 H7에다 마우스 갖다 클릭하시고요. 검토에 가시면 새 메모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장 쉬운 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면 유저라고 나오는데요. 얘를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다 지우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쓰겠습니다.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쓰겠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클릭해 보면 안 나타나요. 마우스 올려놓으면 나오고 마우스가 벗어나면 사라집니다. 항상 표시되게 하는 것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모 편집, 메모 삭제, 메모 표시 숨기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누르시면 나타납니다. 자, 이 메모의 서식에서 자동 맞춤 크기를 자동 조절할 건데요. 마우스가 이렇게 안에 가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을 눌러보면 뭐밖에 안 나와요? 글꼴밖에 안 나와요. 왜? 마우스가 커서가 안에서 깜빡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을 갑니다. 그리고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절대 이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본 작업 3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의 이 빨간 오른쪽 문제 부분을 읽어보면요. A사에서 G15라고 제가 미리 범위를 정해놨는데 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범위에 대해서 지기가 G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 AND 함수를 쓰라 했어요. 그리고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해서 한 개로만 만드시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왼쪽에 엑셀 시트에다가 문제를 좀 풀이를 해놨는데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는 문제에서 지금 직위 필드 값이죠. 그러니까 직위 필드의 첫 번째 값이 요거예요.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물어볼 거라는 거죠. 직위 필드의 값이 주임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AND 그리고 총 급여 필드의 값을 내려가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총 급여 필드 값이 400만원보다 작은 미만인 것이 되겠죠. 미만인 행 전체라는 말이 왔어요.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는 행은 자 보세요. A열 필요 없고 B열 필요 없고 D, E, F 필요 없어요. only 오직 C열과 G열에 대해서만 조건을 비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인 C4가 되겠죠. 부장. 자, 그래서 달러 C4. only C열만 물어볼 거다. 그래서 열 앞에 뭘 붙여라? 달러를 붙여라. 열 고정 혼합 참조로 식을 작성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식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 놓은 식을 보면 이렇게 놨어요. 는 and C 달러 C4. 첫 번째 뭐예요? 기본 직위죠. 달러 C4셀의 값이 주임과 같고 and 그리고 달러 G4. 달러 G4면 뭐예요? 총급여죠. 총급여가 400만원보다 작다라는 열고정 무슨 참조? 혼합 참조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G15. 자, 빨갛게 표시해 놓은 셀을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홈 탭에 가서 자, 어디로 갑니까? 조건부 서식을 갑니다. 스타일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새 규칙을 가죠. 그래서 새 규칙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자,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수식을 사용할 거다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식은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 되겠습니다. 한번 써봅니다. 는 자, and 하시고요. and하고 가로를 열고 그쵸? 첫 번째 값 C4 그래서 F4를 두 번 눌러서 달러 C4를 만들어요. 그리고 equal 같다 무엇과 주임이란 문자랑 같고 and 그리고 자 이번에는 뭐예요? 총급여의 첫 번째 값 G4인데 절대 참조가 됐죠? F4 한 번, 두 번 눌러서 달러 G4를 만들고 작다 4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서식을 지정해서 글꼴 색을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 확인하면은 자 즉 뭐예요? 요 조건에 대해 참이라면 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서식을 정해줘라가 되겠죠.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다시 1시트로 가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마지막에 풀으시라고 했고요. 함수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수를 푸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표 1에서 집행률 계가, 자, 집행률 계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집행률 계가 지금 현재 62.44일 때, 자, 누가 집행액 합계, 집행액 합계는 C10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C10에 들어있는 계산식을 한번 미리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복사에다 놔봤는데, 자, B10 누구예요? B10이면 예산 합계죠? 곱하기 D10 뭐가 돼요? 집행률 합계, 그러니까 100분의 집행률 합계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얘는 순서에 의해서 계산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무엇을? 예산 합계와 집행률 합계를 먼저 곱할 거예요. 이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하는 게 두 번째 계산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식을 우리가 어떤 계산식을 써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할 때는 항상 뭐가 붙어요? 달라붙어요. 시나리오에 이름을 붙이는 게 달라붙죠. C10셀의 이름은 요거는요. 뭐로 해주라래요? 집행액 합계. D10은 얘가 집행액 합계. D10은 집행률 계라고 이름을 정의하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10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에 가서 이름 정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집행액 합계. 빈칸 없어요. 집행액 합계라고 하고 확인 누릅니다. 자, 이번엔 62.44인 집행률로 와서요. 수식의 이름 정의, 그 다음에 집행률이에요. 집행률 계라고 하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의 이름을 정해놓고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비율이 인상되는 겁니다. 집행률계를 62.44에서 얼마로? 80으로 인상했을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율 인하가 되는데 집행률계를 80에서 62.44에서 50으로 하락했을 때, 줄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요. 자,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앞에 나타나도록 정해 주시라는 거죠. 자, 한번 부분 점수는 없다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62.44에 마우스 갖다 클릭하시고요. 변경될 것은 요거 하나기 때문에 노란색 62.44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갑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시나리오의 이름입니다. 비율 인상 하시고 엔터가 아니라 마우스를 탭을 누르시거나 어디다 클릭하는 거예요. 자, 62.44를 찍습니다. 확인. 그럼 값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자,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80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만들 때는 확인에 가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추가하는 방법이 더 쉬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 시나리오가 될 거고요. 자, 누가 돼요? 역시 D10셀이 되겠죠. 62.44 확인하시고 얼마로? 50으로 인하되도록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요약만 하면 되죠. 자, 요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84만 5027인 집행액 합계에 대한 뭐가 돼요? 어떻게 달라질 건가를 보는 거죠. 확인 눌러주시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시나리오 요약이 바로 앞에 오라 그랬으니까 맞죠?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요. 분석 작업 다시 1시트 바로 앞쪽에 시나리오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2시트에서 정렬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정렬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정렬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잖아요.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인데요. 우리가 무슨 정렬을 하면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나다라 순서가 될 테니까 내야수가 맨 앞에 올 거고, 그 다음에 외야수가 오겠죠. 그 다음에 투수가 올 거고요. 포수가 올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다고 하면 제일 앞에 뭐가 올 거예요? 히읗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포수가 올 거고, 투수가 올 거고, 외야수가 올 거고, 내야수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맨 앞에 투수 오고, 포수 오고, 내야수, 외야수가 오면 오름차순도 아니고 어센딩도 아니고 디센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렬할 순서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동일한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요 기준으로다가 만들어 주고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만약에 포지션이 같다면 가입 기간의 셀 색이 219, 219, 219. 자, 요거 오타네요. 오타예요. 자, 우리가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표현하는, 지금 모니터상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문색은 뭐 CMY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CMY라고 안 배우고 뭐라 그럴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적인 색상에서 좀 다른 방법이고요. 실질적으로 염료, 물감을 가지고 보면 RGB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염료는 우리가 시안이라고 부르죠. 시안, M, 마젠타, Y, 옐로우, 그리고 순수한 블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가지고 계시는 프린터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꽃분홍처럼 생긴 아주 진한 꽃분홍색처럼 생긴 물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잉 컬러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아는 청록색, 아주 뭐라냐면 옥색, 쨍쨍한 옥색 있죠. 그런 물감이 들어있을 거고요. 마젠타는 진한 꽃분홍, 진달래꽃 색깔이 있을 거고, 옐로우, 노란색이 있고, 그리고 블랙이 있어요. 블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블랙은요, 우리가 이제 이 CMY 염료는 더하면 더할수록 색상이 어두워지는 혼합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산오랍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물감을 다 더하잖아요. 염료를 더하면 거무튀튀한 색이 돼요. 왜?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그리고 잉크도 아깝잖아요. 블랙을 넣어서 4가지 색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빛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빛을 표현하는 걸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요. 자, R은 레드의 약자고요. G는 그린입니다. 그리고 B는 블루의 약자죠. 그러면 빨간색, 녹색 이런 빛깔로다가 뭘 표현할 수 있냐? 빛은요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는데 모니터상에 투명하다는 것은 뭘로 표시돼요? 화이트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는 우리가 가산혼합이다 라고 말을 해요. 더하면 더할수록 뭐해진다? 밝아진다는 거죠. 우리 빛이 쨍쨍하게 있는 낮에는 환하잖아요. 투명한데 근데 밤에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검정색이 되겠죠. 그래서 빛을 표현하는 값을 숫자로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빛을 표현할 때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은 0이라고 하고요. 자, 50%만 있는 건 뭐 128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127이 되겠네요. 자, 127일 것 같아요. 127 아니면 128, 그 다음에 255 이렇게. 그러면 빛이 꽉 차면 100%가 있다는 얘기는 255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빛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0이라는 얘기는 R이 뭐예요? 레드가 하나도 없는 0%의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래서 0부터 250까지 나타나는데 219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219, 219, 219. 그러면 자, 레드가 얼마고? 219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린도 얼마만큼 들어있고 219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 블루도 219만큼 들어있는 색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입 기간에서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섞어 놓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색이 된다는 거예요. 회색처럼 보이는 이것이 우리가 219, 219, 219의 셀 색 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온라인은 좀 시간을 길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왜 이런 게 나오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지. 그래서 이랬을 때 값을 이렇게 달라보게 하면 전혀 다른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보통 뭘 설명하냐면 이 목록 설정할 때요. 그죠?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쭉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새 목록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건 이번에는 요거를 가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디에서 A3부터 정렬이기 때문에 필드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3부터 G17까지를 전체를 블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정렬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요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요 정렬을 가지고 할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2개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뭐가 될까요? 포지션이 되겠죠. 그래서 셀 값을 가지고 할 건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라면서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딸깍 눌러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어때요? 편하죠? 그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 목록에 보면 선생님 여기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쓸 때 여기다 콤마로 구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엔터를 칠 거예요. 투수 하고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엔터 하고 그리고 뭐 눌러요? 추가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됐죠? 그럼 옆에 콤마로 구분돼서 나와요. 확인하시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죠. 예, 이 상태에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도 뭘 가져하셔야 되냐면 가입 기간을 가져야 되니까 기준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을 선택하시고요. 가입 기간에 대해서 셀 값을 뭐 해주시면 될까요? 우리가 셀 값이 아니라 색을 가지고 하라 그랬죠. 그럼 셀 색 없음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상에다 올려놓으면 레드, 그린, 블루 이제 나와요. 아, 이게 값이 빨간색도 0에서부터 255 갈 때만큼 299. 빨간색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린도 많이 들어갔고 블루도 많이 들어갔구나. 이러해서 표현한 색상이 예, 이 연한 회색이 되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표시되도록 하느냐면 자, 이 셀 색이 레드, 그린, 블루 219, 219, 299인 값이 어디에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문제에. 그래서 위에 표시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수 포지션에 가입기간 회색, 포수 포지션에서 맞고 내야수 포지션에서 가입기간 이렇게 그쵸? 외야수에서도 역시 가입기간이 예, 셀색이 217, 219, 219, 299인 색상이 위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조건에 따른 정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에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매크로 서식을 만들 건데요. 제가 이번 이제 문제를 여기다 좀 갖다 놔보았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래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 1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어디에다 작성하라고 했어요? 현재 통화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자, N4에서 N14면 어디예요? 여기에요. 자, 평균 범위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러면 평균이 어디 있는 거냐면 1월부터 12월이면 전기적 요인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계산하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는데 매크로 이름은 뭐고요?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 그랬고요. 자, 양식 컨트롤에 가서 개발 도구 컨트롤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C17에서 D19 제가 빨간색으로 범위를 정해놨어요. 자, 요 범위에다가 단추를 만들고 거기다가 텍스트를 뭐라고 쓰고 평균이라고 쓰고 이 단추를 클릭하면
실행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할 때 절대 안에다 넣지 말라 그랬어요. 밖에다 넣으세요.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발 도구로 가야 되겠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할게요. 매크로 기록을 할게요. 매크로 기록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습니다. 엔터 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바로 가기는 필요 없고요. 현재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어디에다 갖다 놔요? N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써보겠습니다. average. 그리고 B4부터 어디까지? 12월에 자, M4까지 바로 닫고 엔터 하시고요. 자, 다시 채우견들을 끌어야 되니까 889 결과에 마우스 갖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고 자, 범위가 다 어떻게 되면 범위가 다 복사가 되면 자, 범위가 되면은 이제 뭐가 됐어요? 바깥에를 클릭해서 범위를 블럭으로 지정된 걸 해제하시라 했어요. 자, 그리고 다 끝내야 되겠죠? 기록 중지, 개발 도구의 코드의 기록 중지를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뭐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추를 만들어야 되겠죠? 개발 도구에 가면 컨트롤 그룹에 삽입이 있다 그랬어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누르고요. 제가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라 했냐면 C17에서 D19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Alt키를 누르고 C17에서 D19까지 끌고 가면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마우스 먼저 떼고 Alt를 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고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하셔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평균이라고 써주시고 엔터 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클릭. 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 평균 범위 딜리트 지우고 가서 클릭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입니다. 어디 하는 거냐면 B13에서 B14 제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놨어요. B3에서 B14 그러니까 1월이 되겠죠. D3에서 D14는 3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예요. B3에서 B14, D3에서 D14 범위에 대해서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본 도형에 가서 얘는 양식 단추가 아니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기본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 빗면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어디에다가 이 빗면을 여기다가 제가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곳에 만들어 놓고 안에 텍스트를 뭐라고 쓰시고요? 서식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버튼이 실행이 되면 바로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밖에다가 마우스 갖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빈 셀에 놓으시고요.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매크로 기록.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현재 통합 문서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죠. 어디에서 1월 B3에서 B14 드래그 떼고 마우스 떼고 컨트롤 키 누르고 3월 D3에서 D14 마우스 떼고 컨트롤을 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홈 탭에 가서 자, 뭐 해주셔야 돼요? 글꼴 색이죠? 여기 있죠?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강. 이게 빨강입니다. 얘 빨강 아닙니다. 주황 강조이고요. 주황은 정말 여기 있고요. 진한 빨강, 주황, 노랑, 연한 녹색, 연한 파랑, 진한 파랑, 자주 이렇게 됩니다. 한 번쯤은 이걸 읽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빨강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범위를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매크로는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가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에 가시면 기본 도형에 가면 빗면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정류면체 옆에 빗면이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지고 오셔서 Alt하고 어디에서? Alt에서 F17부터 G19까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떼고 Alt를 뗍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서식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가운데 정렬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양식 단추는 바로 자동으로 뭐가 나왔어요? 매크로 지정창이 나왔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를 세게 누르지 마시라 했어요. 살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살짝 눌렀다 떼시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서식이라는 이름의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연습할 때는 여러분이 얘를 도로 자동으로 바꿔놓고요. 서식 버튼 눌러보시면 색상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문구 중에 이게 있어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되어 정답으로 인정된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제가 뭘 하지 말라 했냐면, 자, 마우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매크로를 만들 때 개발 도구에 가서 상대 참조 기록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상대 참조 기록을 하고 마우스를 안에다 클릭하고 시작을 하면 여기가 A1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뜻이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험을 볼 땐 상대 참조 기록 누르지 마시고 안에다 마우스 놓지 말고 밖에다 놓고 매크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차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요, 제가 빨간색 테두리 쳐놓은 거 보이십니까?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이 차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규로 얘가 이상하게 엉켰다 그래서 지우고 다시 만들면 분명히 기록이 차트 개체마다 우리 엑셀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셀도 개체고 차트도 개체고 그림도 이미지도 개체고 다 개체입니다. 개체마다 붙는 고유의 표도 마찬가지예요. 개체 이름이 있어요. 그걸 차트를 지우고 새로 만들면 그 개체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신규로 작성하면 0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쉬운 방법보다는 가장 원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을 갑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자, 이 데이터 선택에서 뭐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별정통신 서비스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자꾸 해제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옳지 않아요. 이거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을 갑니다. 그리고는 별정통신 서비스라고 하는 문자를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제거라는 버튼이 있죠? 제거를 눌러주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야 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에 차트 종류를 바꾸라는 했죠? 그럼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차트 디자인과 차트 서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차트 종류 변경창이 나오는데 누적 세로 막대라 그랬잖아요. 세로 막대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라고 설명이 나오죠? 그 옆에 있는 것은 누적 세로 막대고요. 100%를 전체로 누가 비율이 더 높고 많고 적은지를 보는 것은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형이 되겠고 3차원 묶고 세로막 대 3차원 누적 세로막 대 100% 뭐예요? 3차원 100% 기준 누적 세로막 대 그 다음에 3차원 세로막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적 세로막 대고 2차원입니다. 예, 그리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져다 복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보내고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시오 했어요. 자, 연동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차트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에서 할 거냐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나타나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고집이 아니라 자꾸 빼먹기 일수예요. 자꾸 원하는 걸
정확하게 다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빼먹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저는 차트 요소 추가를 추천합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하시면 차트 제목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여기다 차트 제목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누구와 A1셀과 연동할 거라는 거예요.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난 계산식을 쓸 거야. 어디에선가 꺼내 오세요. 어디에서 A1셀의 차트 작업이라는 워크시트 안에 들어있는 느낌표는 구분값이라 그랬어요. A1셀의 값을 가져와요.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설명에 비해서는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차트 제목은 했고요.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3년 요소 요거예요.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요소라고 부릅니다. 계열 속 안에 요거는 부가통신 서비스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열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요 하나만을 계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소라고 합니다. 2023년 요소에만 뭐 하도록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값이 얼마인가를 표시해주는 값을 표시해줘라 이거죠. 위치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가 있으면 안쪽 끝에는 여기가 안쪽 끝에입니다. 여기는 축에 가깝게, 여기는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을 선택하면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이 뭐예요? 가장 밝은 회색이죠. 요 가운데 있는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을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두 선택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2023년 거 하나였잖아요.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 아니에요. 하나 클릭하고 1초 정도는 있다가 다시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난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안쪽 끝에 라고 해주시면 간단히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열 겹치기라고 하는 것은 계열과 계열 사이니까 이렇게 하나의 계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열이 존재하겠죠. 그럼 또 다른 계열을 여기를 얼마나 겹치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얘는 계열 겹치기가 몇 퍼센트냐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겹쳐 있죠. 여기는 절반 정도만 갔으니까 한 절반 정도라고 칩시다. 계열 겹치기가 50%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열 겹치기를 얼마를 해주라 그랬어요? 0%를 하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가 그려보면 요 첫 번째 누구 계열? 방송 서비스 계열과 기간통신 서비스 계열이 하나도 겹쳐진 게 없어요. 계열과 계열 간 사이에 겹쳐진 값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계열 겹치기 0%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열 겹치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누구와 2019년 무월과 2019년 계열과 항목이죠. 2019년 항목과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2020년 항목이 있죠. 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요 사이의 간격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이 간격을 얼마로 해주라는 거예요? 간격 너비를 0%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일이 이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뭐냐면 2019년 계열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계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열이라기보다 항목이죠. 2020년 항목이 이렇게. 그래서 전혀 너비가 없어요. 간격이 없어요. 이것을 간격 너비 0%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싹 지워버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요 5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계열이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쏘리.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계열에 가서 바로 더블 클릭을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계열이 다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다 되면서 데이터 계열 서식 하고 나와요. 여기로 가시는 겁니다. 계열 겹치기를 한 50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은 겹쳐졌죠? 그런데 0%로 가시면요. 하나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지금 간격 너비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값과 값의 항목과 2019년 한국 추계 값과 자 2020년 추계 값이 요만큼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50%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100%라고 값을 키워보면 간격이 넓어져야 되니까 막대 그래프가 작아집니다. 좁아지는 거죠, 넓이가. 그럼 0으로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간격이 없어지면서 간격이 사라졌죠. 간격이 하나도 없이 다닥다닥 붙으면서 막대 그래프는 굵어졌습니다. 이런 게 필기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격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막대 그래프의 간격 굵기는 뭐해진다? 넓이는 좁아진다. 간격 너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막대 그래프 계열의 너비는 커진다, 넓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함수는 다음 영상에서 별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